네, 화면 공유가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온라인상으로 우리 센터의 포럼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간 몇 차례 이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다른 많은 분들 연사들을 초청을 해서 현재 문제가 되는 도전적인 과제인 원격교육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까 전에 우리 기획 학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이 원격교육 관련된 그 과제에 그 전체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전남대학교 김혜수 교수님께서 또 이제 발표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학내 그 입시와 관련돼서 일이 있어서 직원 채용 관련 일이 있어서 부득이 못해서 일단은 서울대학교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연이어서 이제 다른 많은 대학들의 이번 학기의 성과 이런 것들을 더 듣는 그런 기회를 우리 대학에서도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갖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들을 같이 모으는 그런 포럼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디스턴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도전적인 것, 물론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초중고등학교 맥락에서는 이러닝을 포괄하는 보다도 포괄적인 개념이고 뭐 당장 줌에 의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학습터라든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의 어떤 도입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우리 교육의 하나의 노멀로 와 있고 당연히 이제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그 예비교원들의 역량을 개발할 것인지 교실 내에서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양성이 당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를 이제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했고 각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설계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무엇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현장 교사와 그러니까 지금 예비 교사들이 있는데 이게 현장에 있는 교사와 같이 협업하면서 예비 교사는 현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또 거꾸로 현장 교사는 예비 교사가 혹시라도 더 이 부분과 관련돼서 IT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역량들이 일단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꼭지가 있는데요. 바로 에듀테크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사범대학이 있고 학교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에듀테크가 있다면 이 세 개의 주체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예컨대 줌은 지금 외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아주 훌륭한 그 에듀테크 그 기술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학생들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교육부도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세 가지 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향후 과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원격교육 설계 역량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제 전공이 교육공학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교육이든 그 수업 설계와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발전시켜 왔고요. 원격 교육도 저는 그거 연장선에서 좀 봅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말은 수업 설계를 적절하게 한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첫 번째가 하나가 일단은 자료를 잘 개발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유튜브 영상 자료가 엄청나게 지금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많은 교사들이 유튜브에 자료를 올리고 그 자료를 가져다가 학교에서 아니 이제 온라인 교육을 대신하는 걸로 좀 쓰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비 교사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유튜브 영상 자료가 좋긴 좋은데 학습자의 참여가 약합니다. 그냥 일단 듣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직접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자료들은 좀 없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호작용적인 자료인데 그 부분의 어떤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수업을 하려면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예컨대 가장 중요한 게 상호작용인데
학습자가 참여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여러분들도 지금 제 강연을 들으면서 채팅방에 이제 의견을 올리고 질문을 하지만, 혹은 구글 닥스에 올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 전략 중에 한 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제 자료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범대학에서, 저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그 전부터 이런 다양한 ICT를 활용하는 교육을 스마트 교육이라고 보고, 이 스마트 교육을 도와주는 스마트 에듀케이션 서포트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에 원격 교육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제 재편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번 학기는 좀 급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관련된 자료들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 지원 자료실부터 시작해서 수업 설계, 자료 개발, 수업 실행이 있는데,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수업 설계는 주로 교환과 관련된 거고요. 수업 자료 개발은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교사가 만든 자료이고, 수업 실행은 실제로 교사가 수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자료를 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인데, 주로 이제 비디오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컨대 수업 설계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예비교사들이 자료를 올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 자료, 수업 지도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를 이렇게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원격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이제 연결되고, 여기에도 이제 일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런 수업 설계라는 파트에서 만들어서 지금 같이 공유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실은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이번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런 교환을 만들고 온라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 기본적으로 동영상 자료를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 자료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지금 여기도 예컨대 뭐 이렇게 그림이나 아니면 시각 자료하고 텍스트 자료 적절히 넣어서 피로도를 덜 하면서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런 자료들을 잘 만들어야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 자료로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PPT 과제가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해가지고 이제 핵심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동영상 형태로 자기 집이나 아니면은 우리 학교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에 사용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사회과 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자료인데, 제가 잠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생이 만든 자료인데, 지금 아까 말하는 그 사이트에, 여기 보시면 사회과 사이트에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다운받아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회 선생님 나연쌤입니다. 오늘은 5단원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은 자연재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자연재해인데요. 이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자, 금방처럼 이렇게 교사가 나와서 조금 이제 과장된 제스처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텐션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관련 영상 자료를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편집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 학습자의 집중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학생 보는 것처럼 화면이 가운데 있고 텍스트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한 원칙들인데, 이제 이걸 잘 지켜서 만든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어텐션 레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보고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용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 학생의 자료가 지금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료도 지금 제가 소리를 죽였습니다만, 이 자료가 지금 촬영한 곳이 어디냐면, 요즘 우리 사범대학에서 새로 만든 그 첨단 어떤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게 전자칠판이고요. 전자칠판을 통해서 강의 자료를 뿌려주고, 바깥에 있는 따로 별도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건데, 이런 자료들을 이제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이미 2개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번 12월 말 1월 초에 한 서너 개의 공간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너무 다르게 금년에 공간이 생겨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은 예비교사들이 준비해서, 근데 다음 학기 당장 실습 나갈 때 이런 종류의 자료를 훈련받은 상태 나갔을 때 바로바로 만들 수 있고, 따라서 학생과 사범대학과 그 실습학교가 서로 협력해서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격 교육 자료를 만드는
원칙들을 소개해주고 지금 예비교사들이 만들고 있고 그 자료가 아까 말하는 SSS에 지금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제가 있던 그 교육공학 수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불어교육과의 어떤 학생이 젠보드를 활용한 프랑스어 말하기 수업인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젠보드를 활용하여 프랑스어 말하기 수업을 네, 구상해 좀 봤습니다. 프랑스가 수업에 생겼나요? 앞서 예. 요건 학습자와 조금 수업 글자가 상황을 안 보이긴 공유해 하지만 주시면 프랑스 감사하겠습니다. 냄새가 확실히 나는 그런 자료인 그럼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픽 작업도 참 잘하고요. 학생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시간 빈곡 그래서 몇 가지 원칙만 이렇게 제공해주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텍스트하고 아까처럼 그 음성 같은 거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이 강사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그 원칙을 적용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를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이 훨씬 잘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만들고 있죠. 뒤로 잠깐 넘겨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영상 자료도 참고해서 넣고 또 이렇게 빙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안내를 해주고 여러 가지 젠보드를 활용한다 아까 그랬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수업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쪽에 또 선생님들도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교육과 학생이 만든 자료를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자료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확산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화학교육과 정혜관이라고 합니다. 예, 이 학생이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화학교육과 교수님께서 던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봐라. 영상지를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다양한 형태의 아주 창의적인 자료를 만드는데 이 학생도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컨텐츠가 있고 관련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라고 했었어요. 이 학생은 지금 현재 여기 보다시피 화면이 제일 위에 상단에 저희들 줌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상단에 나타나게 하고 교수자가 직접 여기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비디오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보다시피 이렇게 파워포인트 형태로 해서 애니메이션 자료를 넣어서 만든 그 자료를 녹화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빨리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이런 수식 같은 것도 넣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관련된 영상 자료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텍스트 중심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수식 설명 같은 좀 헷갈릴 텐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거의 그 수업 자료 만드는 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금방 이제 보여드렸던 것은 주로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만드는 것을 교과교육 선생님들이 훈련시키고 학생들이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 자료는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는 선생님들한테 공유가 될 겁니다. 저희 SS라는 이제 아이디를 등록해서만 볼 수 있는데 또 일부 자료들은 교수님별로 오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상호작용적인 그런 교육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래치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코딩과 관련돼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스크래치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스크래치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교육용 자료를 인터랙티브 교육용 자료를 누가 바로 학생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도 만들 수 있지만 예비교사 사범대학이나 교대 학생들이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간단한 인터랙티브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스크래치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스크래치에 간단히 블록형으로 돼 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간단한 스크립트를 넣어서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런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학생들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학생들도 스크래치를 통해서 아주 짧은 동영상 자료가 15분짜리니까 이런 자료도 5분, 10분짜리입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샘플로 올려놨지만 게임 형태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한 가지 예시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텍스트를 치면 그 음성으로 바꾸는 자료가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것을 사범대 학생들이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한 3주 동안 여러 가지 수업 과제물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 국어 문법의 동사와 형용사, 국가의 문화, 그 다음에 화학의 앙금 생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만든 화면인데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타트가 품사란 낱말을 서로 공통된 성질을 지닌 것들끼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모아놓은 낱말의 갈래입니다. 이제 퀴즈를 풀어봅시다. 이거 뛰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줄 단어가 동사로 쓰인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정답인 문장의 번호를 클릭해주세요. 이게 지금 인터랙션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좀 같지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AC 화면이라서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이제 학생이 게임 형식으로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찾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게임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동사와 형용사 개념을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예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금방에 이제 스크래치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 국내 개발 도구인데 나무 오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특정 제품을 제가 선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최근에 이렇게 디지털 텍스트북이 넘어가면서 간단한 이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국내외에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이 나무 오세어입니다. 저작 도구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효과도 좋습니다. 상호작용성 아주 잘 돼 있죠. 그런데 현장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좋긴 좋은데 선생님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상호작용성이 좀 약하고, 그죠? 동영상 자료도 마찬가지죠. 상호작용성이 없고 현장성은 있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자료에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막 올려놓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상호작용성과 현장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돌파구, 아까 같이 그 스크래치를 이용할 수 있고요. 아예 교육용 나무로 오소웨어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범대학이나 교대에서 이제 이런 훈련을 학생들한테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나무 오소웨어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범대학에서도 교과교육 화학기나 물리과 교수님들이 요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 퍼블리싱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훈련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것은 대학원 학생들이 몇 번 훈련을 쌓아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초등학교 사회,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영어의 간단한 그 영상 자료, 수업용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간만 이게 프로그램을 할 줄 알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어소링 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자료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영어 잠깐 하나 볼까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요게 지금 그걸로 나무 오세로 만들어서 기본 The 텍스트를 best new thing. 예. Rada lived on a little world far out in space. 지금 이 텍스트를 이렇게 She 읽어주죠. lived there with 아주 her 기본적인 father, 이제 툴인데. mother, and brother Johnny. 네. 이런 자료 지금 교사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빈칸에 학생들이 금방 앞에 봤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을 넣으면 관련되는 이렇게 정답 여부가 피드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걸 지금 교사가 텍스트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어떤 경험을 해줄 거냐, 어떤 문제를 낼 거냐. 지금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소리를 제가 죽여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할 수 영상 자료, 텍스트 자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시험 문제 보여주고 본문에서 짚어봐야 될 문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사가 일단 설명하는 제목은 방식으로 The Best New Thing이죠. 여기에서 그런 부분도 best는 있고요. 최상급.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자료들도 이제 그 인터랙티브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스크래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금방처럼 나무 오스의 그런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사범대학이나 교대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현장 교사들한테도 저는 전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점은 유튜브 영상 자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간단한 인터랙티브 자료를 만드는 쪽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가 있지만 여전히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수업 전략에 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LMS 쪽으로 이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런 그 무들 기반의 LMS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학습터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 LMS를 제대로
개발을 하고 아니면 갖다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사들이 그쪽으로 트랜지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티브는 한 가지 예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질문을 해서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요즘에 멘티닷컴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수업 사이사이에 답을 하는 그런 문제식인데 저는 아주 이것을 심지어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줌으로 수업할 때도 소크라티브를 했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이 포럼 때도 이제 의견을 올리지만 구글 닥스라든지 이런 곳에 자료를 공유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도구들인데 이런 도구들 활용해서 뭘 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즉 교사가 일방적으로 어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확보하면서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기술들을 이제 사범대 학생들이 이미 많이 노출됐고요. 조금 더 정련된 세련된 형태로 학습자들한테 너무 이렇게 많은 그 위화감을 주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요 자료에 하나가 원래 있었는데 그 나중에 좀 코스페이스를 만들어서 또 했던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교사들이 그 수업 설계와 관련된 어떤 교육용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다른 때도 물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특히 현장 교사와 이런 사범대 교대 간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적화된 수업을 설계한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어서 현장 교사 수업을 우리 예비교사들이 참관하는 것,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현장의 몇몇 아주 에이스 교사들은 훨씬 더 우리 교수님들 특히 대학에 있는 분들이 상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수업을 아주 알차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그런 선생님들 수업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참관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비교사가 현장에 있는 수업에 바로 투입될 수는 없지만 방과 후에 예비교사의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방과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형태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사업에 중대한 걸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화면이 서울대학교 부설여자중학교의 예비교사하고 그쪽에는 현장 교사하고 예비교사가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교사 수업에 이제 직접 가서 이쪽 학교에 가서 이 교사가 이렇게 수업하는 장면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직접 보는 그런 경험. 지금 보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려고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절묘한 시점에 가서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교생 실습이라도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 사범대학 교수님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뒤에 이런 식으로 자막을 처리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뒤에 화면 하얗게 저는 지금 제 뒤에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지만 이 교사는 보다시피 이렇게 크로마키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멋있게 강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옆에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와 비슷한 종류의 어떤 그 시설들을 사범대학에서도 이제 이번 연말 연초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훈련시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교사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게 생물교육과 학생들인데 동아리 그룹인데요. 이 학생들이 원격으로 그 학생들 방과 후에 원격으로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보시면 이제 생물교육과 학생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장평중학교 생물교육 학생들이 이미 사전에 그 전부터도 멘토링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특히 원격으로 학생들을 도움을 주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리교육에서도 송고 학생들하고 이런 멘토링 사업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화면을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에듀테크 개발 역량과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아주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사범대학 학생들을 혹은 교대 학생들을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잘 진행하는 방식으로 훈련시키지만 또 일단의 학생들은 바로 새로운 종류의 교육용 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 쪽으로 훈련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혹은 이노베이션을
사범대학에서도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과 관련돼서. 그래서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교류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클라썸에서부터 다림까지 예,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그런 회사를 차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용 시장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 사범대학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사범대학 학생들이 그걸 듣고 아 나도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생태 그 창업하는 생태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앨리스, 다림, 루디벨이라고 하는 세계 에듀테크 기업들과 이게 온라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듣고 또 그룹으로 나눠서 이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예비교사들이 향후에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도 감각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아마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 운영한 이분이 지금 아까 앨리스 그 대표입니다. 보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카이스트 출신이고 이제 그쪽에서 이런 교육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사업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창업을 했고 이 학생들이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별도에 가서 조그마한 방에서 또 줌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가져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반응이 괜찮죠. 그래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원격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지, 그죠? 그 다음에 사범대학 기업과의 만남이 흔한 기회가 아닌 만큼, 그죠? 그렇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해줬더니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지난 한 2,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아주 급하게 숨가쁘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많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과 협업을 하면서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했던 것은 이제 한 2, 3개월부터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점점 내실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어드밴스된 형태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대학도 노력을 하고 다른 대학들도 같이 협업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센터를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수님들이 원격 교육 교과목을 운영을 잘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 개발하는 역량을 계속 확장시키고 스케일업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번 학기에 참여한 교수님이 그 교과목 수업이 5개인가 뿐이 안 됩니다. 아주 급하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교사 협력 네트워크도 지금 4대 부중, 부여중, 부고고 연결이 됐는데 지역에 있는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인천까지도 연결시켜서 그런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에듀 멘토링 사업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지금 막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청과 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은 중요한 교육적인 경험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기를 내년도에 기대를 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저희들이 던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바로 성공적으로 온라인 교육도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교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그 학습자들 탓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료를 만드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 못지않는 그런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대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교과 내용 중심으로 했지만 타교과를 확대하는 게 지금 다음번 과제고 다른 대학의 사례들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주로 이제 원격 교육과 관련된 데서 여러 가지 개발이나 설계, 운영 역량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나무 오스웨어 그걸 벗어나서 이제 코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 장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이제 교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사와 이런 툴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련된
다양한 모형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모형 연장선에서 이런 역량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역량들이 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연장선에서 혁신적인 어떤 것들,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아까부터 유튜브라든지 스케치링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관건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지금 학습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그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과제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우리 젊은 예비교사, 사범대 교대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렇죠? 특히 이제 그것에 숨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학생들이 놀랄 정도의 어떤 그런 인터벤션을 인공지능이 만약에 제공해 준다면 매우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범대학이나 교대에서 이 부분을 인공지능 기반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할 터인데, 바로 미래교육센터에서 주도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적인 유튜브 관련된 원격 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원격 교육 관련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우리들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스크린 잘 보이시나요? 네. 예,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지금도 잘 안 들리신가요?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연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4년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는 스트래포드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계와 1학년 구사를 맡았고요. 현재는 스탠포드 교육대에서 폴킴 부학장님과 혁신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 미국에서는 어떤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스트래포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트래포드는 스프링 에듀케이션이라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250개 학교 중 하나고요. 약 5만 명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큰 학교 조직입니다. 저희는 이번 3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실행했는데 실리콘밸리 초등학교의 온라인 교육은 제 생각에는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실리콘밸리이다 보니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아이들이 이미 모든 기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하셨고 집에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학교에도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컴퓨터 수업을 한다든지 코딩 수업을 한다든지 제가 활용했던 스마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옮겨갔을 때 적응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미국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수업,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인데요. 그 스탠포드에서는 학년별로 교사 혁신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새로운 온라인 레슨 플랜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먼저 공유하고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이메일로 매일매일 이런 온라인 레슨 플랜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관련 링크들이 모두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손쉽게 클릭만 하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도 이메일로 로그인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독립성을 먼저 키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역사에서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런 뭐 파워포인트나 워크시트 이런 온라인 레슨 플랜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툴을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높은 인지적 반응을 유발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간단히 정보만 습득하는 것보다는 직접 물어보고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저희 스탠포드에서 개발한 스마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스마일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 서로의 질문도 풀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리서치해서 찾아보고 이런 학습
계속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기 초에는 이집트에 대해서 배웠을 때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Where did the Egyptians come from? Or where did they live?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디 살았을까요?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아이들이 질문의 답을 맞췄죠? B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간단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게 간단하고 대답하기 쉬운 레벨 1의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저희가 계속 질문법을 학습을 했는데요. 제가 관련된 비디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One of us. So put your hands together like this. Ready? Think questions. Have answers in the book. Think questions. You have to think about it. So do you guys remember how we made thin questions? 학기 초에는 1학년이라 아직 질문의 형태가 뭔지, 질문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형태를 몇 가지 가르쳐줘요. thin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shallow한 deep ques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깊이가 있는 question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해서 우선 이렇게 질문의 형태들을 물어봐요. Anyone can give us an example of a thin question? Anyone have an example? Arjun? Who is next? Very simple, nicely written in the book. Anyone can give us an example of a big question. Something that you really have to think about. Thinking? Why did Nat go fishing? Do we actually know the answer to that? No. Is it in the book? No. Does it say Nat went fishing because? One of us? So put your hands together.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법 학습을 진행을 했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진행을 했더니 나중에 저희가 과학 시간에 동물의 서식지에 대해서 배워볼 때 이런 질문들을 해줬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서식지가 아예 없다면 동물들이 어떻게 될까? 동물들의 서식지가 매년 바뀐다면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만약에 토끼가 주피터의 서식지를 가진다면 그 토끼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서식지를 바꿔서 뭐 사슴이 데ser트에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 수준 높은 어떻게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높은 사고력을 보여주는 레벨 5의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일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만든 질문이 인지적으로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평가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평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벨 5의 질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토픽은 뭐 미국과 한국의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아무 질문이나 해주시면 되는데 이 질문은 하면 내가 AI가 레벨 5라고 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높은 인지의 질문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구글 어시스트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Nina. I'm your assistant.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질문을 하면은 되게 높은 레벨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써주시면 되세요. 채팅창에 써주면 되는 거죠? 네네, 채팅창에서. 네, 채팅창에 질문을 미국과 한국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 선생님이 하나 그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질문도 계속 올라오나요, 이제? 예. 네, 그럼 제가 10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구글 어시스턴트로 여러분들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Talk to Stanford Smile. All right, let's get Stanford Smile. What, Hi again, Nina Lim.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merica's and Korea's online education? You asked a level 1 question. 제가 Please ask. 미국과 한국 교육의 다른 점은 뭘까 했는데 요거는 레벨 1이라고 AI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골라보도록 할게요. How does language affect online education? Make sure you use. Talk to Stanford Smile. Sorry, How does language affect the online education in Korea and United States? Make sure you use the challenge word, who. 이게 가끔 AI라서 약간 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도 만약에 자기 질문이 레벨이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시면 이 구글 어시스턴트에 가셔서 Talk to Smile 하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수업인데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아이들에게 매주 일정한 계획표를 보내주어서 아이들의 생활의 패턴의 틀을 만들어줬는데요. 저희 수업은 아침 8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일 4회의 줌 온라인 디스커션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만나서, 오전에 만나서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건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읽기나 수학 수업, 아니면 과학이나 역사 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미팅에는 오늘 배운 것들은 뭐였는지 자유롭게 토론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업, 줌 수업 이외에도 뭐 선생님이 체육, 음악, 컴퓨터, 스페인어 수업도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미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시간표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 미팅에 만나서 오늘 기분은 어때? 서로 공유도 해보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슬프거나 뭐 걱정이 된다는 기분이 있다면 그런 기분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논의도 해보면서 사회정서 학습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또 소그룹 프로젝트나 게임들을 통해 아이들이 같이 학습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주었는데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펭귄에 관한 책을 읽고 아이들이 그룹별로 같이 모여서 이 책의 포스터를 만들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같이 그려보았어요, 그 포스터를. 아니면 저희가 뭐 미술 시간에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는지 배우고 아이들이 그걸 온라인에 올려서 같이 공유를 해본다든지, 이런 과학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만나서 발표를 서로 해보고, 또 동물같이 이렇게 리서치 같은 걸 많이 해보고 같이 에세이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계속 협동심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표준화된 교육이 아닌 개별 처방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의 레벨과 관심사를 분석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학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것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iReady라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영어와 수학 테스트를 본 다음에 아이마다 필요한 학습이 뭔지 그 레슨들을 뽑아서 저절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한 프로그램은 에픽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이제 관심사가 뭔지 그거를 알고 나서 그거에 적합한 책과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소통의 창을 항상 열어두는 거였는데요. 저희는 학생들과 이제 긍정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서 매주 1대1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에 딱 짜여져 있습니다. 몇 시에 누가 와서 1대1 면담을 할 것인지 짜여 있어서 아이들과 1대1로 만나서 학업적인 부분은 어떤지, 이제 사회적인,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해보고 아이들이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면서 아이들과 계속 관계를 쌓았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부모님들께 과목별로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집에서 도와주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볼 부분은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 대부분의 평가는 온라인 e-포트폴리오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들이 모든 과제와 숙제는 Seesaw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과제의 여러 가지 형태, 그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쓰는 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숙제나 과제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제가 예로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히스토리에서 저희가 Exploring the West라는 과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인물들이 있나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내가 이 역사의 인물이었다면 어떤 걸 했을까? 그런 걸 상상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는 과제였습니다. Do you know me? If you don't, I will tell you all about me. I became famous for my bravery and how I jumped into the river without thinking about critters that might bite. I was kidnapped when I was a kid. I was also known as the bird woman. And I knew what berries and roots to eat in the winter. If you didn't guess, I am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컨텐츠도 올려보고 선생님분들은 손쉽게 한 웹사이트에 가면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온라인 교육의 핵심은 저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독립성, 협동심 키우기.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도 학습하고 부모님이 집에 없더라도 혼자서도 학습하고 과제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다양한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계속 서로 인터랙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급 인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일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막 외우고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토픽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그런 온라인 툴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개인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의 레벨이라든지 관심사를 통해서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소통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선생님과 아이가 1대1 면담, 뭐 1대1이 아니더라도 소그룹으로 만나서 서로 얘기해보고 힘든 점 없는지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e포폴리오, 이제 온라인 포폴리오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공유하고 선생님들이 손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EBS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한국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형 원격 수업 자문단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원격 수업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 디지털 격차랑 소통을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면 이제 정부와 기업과 학교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이제 예. 정부에서는 기기를 제공한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요. 기업에서는 이제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항시 사용해서 이제 만약에 원격으로 가더라도 이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정부, 기업, 그리고 학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되기 바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